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누구나 한 번쯤은요, 이분의 노래를 들어보고 또 노래방 가서 불러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참 씁쓸한 일이 생겼어요. 대체 누군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놀리지마.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홍종선 기자님, 시청자분들 얼굴만 봐도 다 아실 거죠. 박상철 씨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트로트 열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고 있던 박상철 씨인데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이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밝혀졌어요. 사생활 내용인데 네. 일단 박상철 씨가 어떤 분인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네. 영화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있습니다. 김인권 씨가 주인공을 한 영화인데 여기서 미용사가 전국노래자랑 나가서 가수의 꿈을 이루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박상철 씨가 모델이에요. 실제 모델이구나. 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고 여기서 지금은 전처가 된 부인과 결혼해서 함께 미용실 운영하다가 정말 가수가 됐어요. 아하.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한 15년은 잘 살았습니다. 1992년에 결혼해서 15년 잘 살다가 2007년에 네. 13살 연하의 여성과 외도를 시작하게 돼요. 아하. 그게 이번에 밝혀졌고 네. 그리고 2011년에 네. 이 혼외자 아.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네. 하면서 이 박상철 씨는 이 전 부인과 그때 당시 부인이죠. 이혼 절차를 밟게 돼요. 그러면서 2014년부터 이혼하게 되고 이렇게 네. 돼서 그로부터 2년 뒤에 2016년에는 흔히 이제 내연녀, 상간녀라고 하는 이 여성분과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 처음에는 혼외자였던 이 아이를 호적에도 등재하게 됐고 그것이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일단 예. 이 얘기까지 듣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워낙 저도 박상철 씨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박상철 씨 워낙 밝고 항상 그다음에 반듯한 이미지 있었고 또 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힘겹게 그 가수 반열에 올라온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가수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사태가 뻥 터지니까 네.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폭행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실망하는 거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부분, 이 부분에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불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륜설을 이제 모 매체 보도로 나왔는데 여기다 입장을 내놨어요. 박상철 씨가 이 과거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이 맞다. 인정했어요. 인정한 겁니다. 지금. 개인의 사생활 문제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일단은 박상철 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혼인신고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전처와 헤어지고 두 번째 이제 혼인신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박상철 씨 말대로 혼외자가 태어나고 그 뒤로도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정식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순탄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과 혼인신고를 하고 4개월 만에요.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가 바로 이제 소취하를 합니다. 네. 이만큼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건 결혼 생활이 계속 영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양쪽이 다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가 또 3년이 지난 2019년도에도요. 다시 박상철 씨가 그 두 번째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근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항상 위자료, 양육권자 그리고 재산분할 의무자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소송에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소를 해야 돈을 받든지 이런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 두 번째 부인도 반소를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이 두 번째 혼인 생활에 대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반소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소송에 대해서 맞불로 다시 그렇죠. 소송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맞소송.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상철 씨 과거사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보면요. 계속해서 박상철 씨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있는데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아직 부부 사이인 아내가 남편 박상철 씨를 상대로 4차례 이상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허. 즉 2016년 8월에는 폭행치상으로, 2019년 1월에는 특수폭행 및 폭행으로, 2019년 2월에는 다시 폭행치상으로, 2019년 7월에는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데 앞선 3차례의 고소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됩니다만 4번째 고소 사건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 4번째 고소 사건도 아직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아하. 이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박상철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예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다짜고짜 때렸다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철 씨의 입장은 나왔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근데 정말 팽팽하고 서로 말이 너무 다릅니다. 또 박상철 씨의 주장은 이래요. 아니, 저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 상처를 입었다? 그거 잘 모르겠다. 오히려 아내가 나한테 폭언을 하고 막 손과 발로 나를 때렸다. 지금 박상철 씨의 주장은 그 아내의 폭행으로 인해서 고막이 파열됐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거에 아내가 놀라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때리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박상철 씨는 이 폭행 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다 혐의였으면 아니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는 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행의 혐의 앞서 4번째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일단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약식 명령이 나왔으면 사실 벌금만 내고 끝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박상철 씨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허. 지금 고양지원에서 1심 판결문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아내가 박상철 씨에 대해서 일단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진술을 거듭할수록 그 폭행의 정도가 커졌다. 그러니까 원래 진술의 일관성은 상당히 그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 부인의 진술이 다소 점점 그 폭행이 과장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는 게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상해 진단도 받았고 당시에 너무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일일이 신고를 했던 목격자도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펴고 있어서요. 지금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거듭될수록 다르니까 앞서 보셨지만 재판부는 이러면 이 아내분이 그냥 박상철 씨의 신체적 접촉을 폭행이라고 신고한 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본 거 1심 재판부는요. 이게 정식 재판 갔을 때 1심이요. 그런데 김목준 의원님. 예. 이 아내에 대해서만 지금 박상철 씨가 아내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가 또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또. 그러니까 지난 7년간 5번에 걸쳐서 아내를 폭행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네. 이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9월경에 이 박상철 씨가 자신의 그 딸을 폭행한 혐의로, 어린 딸을 폭행한 혐의로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사건이 진행 중인지 정리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어린 딸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폭행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지금 이 소송 중인 아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간 5차례 정도 딸에 대해서도 폭행을 했다는 게 그 2번째 아내분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상철 씨의 입장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박상철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가 꾸민 일이라는 것인데 아내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딸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딸이 엄마를 무서워하고 이렇게 엄마를 무서워하는 딸에게 쇠뇌를 시켜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검사가 박상철 씨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로 딸의 진술은 주변인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고 아내와 딸의 주장만으로는 박상철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하. 일단 두 사람의 주장은 들으신 것처럼 첨예하게 다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두 사람 이 진술이 각각 달라요. 박상철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의 빚도 수차례 갚아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 그 빚 갚아줄 걸 요구해서 못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면 아내가 뛰어내리겠다. 이러면서 아파트겠죠. 협박을 했다. 그리고 또 이혼 대가로 나한테 30억 그 상당의 아파트를 요구했다. 이게 이제 박상철 씨의 이 진술이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아내 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상철이 그 같이 살면서 네. 늘 그 마음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는 거기 맞추느라고 너무나 불안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에 병도 들었다. 네. 거기에도 또 뭐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사람 대해 좀 못 받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좀 억울하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박상철 씨가 밝힌 내용 중에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홍종선 기자님 이혼의 대가로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내분은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아하. 이혼의 대가로 30억 아파트를 요구한 적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강경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폭행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또 이거에 대해서 박상철 씨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수없이 또 아내가 나한테 보냈던 그러니까 폭언에 대한 어떤 문자 메시지, 이런 SNS 메신저 이런 걸 한 또 200건 가지고 있다. 나도 공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분이 속이 답답하고 나를 믿었어요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쪽은 녹취록, 한쪽은 뭐 문자 메시지 이렇게 공개하면 이게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예훼손에 또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두 분 다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이요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초로 이 상황을 보도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박상철 씨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박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밝혔고요. 또 부인을 상대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까지 마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아이, 그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자 이렇게 관련 소송에도 속도를 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근 트로트 열풍을 타고 박상철 씨도 제2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일단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박상철 씨 노래 제목 들어보세요. 자오가, 무조건, 그러네요. 황진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 귓가에 멜로디가 나오죠. 그렇죠, 네. 트로트계의 황태자였고 실제로 뭐 행사, 뭐 축제뿐이 아니라 네.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굉장히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트로트 열풍에 맞춰서 이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까지 진입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런데 박상철 씨가 이번 일을 어떤 이제 계기라고 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난 이거 스스로 먼저 하차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싸움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이번에 있었던 녹화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앞으로도 돌아올지 이건 미주수인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상철 씨 입장에서는 큰 인기를 구가하던 박상철 씨에게 역대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박상철 씨가 아내가 법적으로 엮으려다 안 되니 언론을 통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된 마당에 가수 활동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나 은퇴를 각오하고라도 진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다, 어느 쪽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